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준환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1월 30일 오후 5시 50분입니다. 야, 2023년도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요. 1월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트코인인 일봉상 그리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조금씩 흐르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전체적인 거 한번 좀 다뤄드릴 생각이고요.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이진환 전문가님, 그러면 이거 진짜 대상승상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방 보시던 거 다 바꾸던 건가요? 이런 고민들 많으신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부터 복귀 차원에서 한번 가고요. 제가 여기서 1파, 2파, 3파 이게 1.5배 이상 간다고 했고요. 그 다음 이게 5파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뭐라고 했죠? 이거 못 간다. 저는 못 간다. 이거 언제까지 올해 안에 못 간다라고 했죠. 계속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봉상으로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뭐다? 시간을 끄는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떨어졌을 때도 반등 올 수 있다. 근데 떨어졌을 때가 더 크지. 저는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이 문제라 했지 떨어진다라고 하고 여기까지 작살났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 하방 있죠. 이거는 저는 올해는 한 번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여기 이하로 오지 않으면 저는 장투라는 개념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일봉상으로만 접근해라. 일봉상으로만 제발 해라. 그리고 들어가고 싶으면 단타로 여기에서만 들어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근데 5% 급등하고 6% 급등하니까 다들 뭐라고 하셨죠? 또 틀렸다 하시죠. 올라가면 뭐다? 시간이 문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잘 보세요. 이번 주는 월봉 마감이자 2월 2일에 FOMC 금리가 결정되는 날이다. 지금 4,000명 넘게 보고 계세요. 제가 지금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텔레그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입장 잠깐 하시고요. 이번 주에 주봉이 음봉이면 풀 매수 시그널.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저번 주 일요일까지는 어차피 버티는 흐름일 수밖에 없다. 일봉이 무너지기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런데 이번 주는 제가 오늘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뭐였죠? 이번 주는 변동성이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많이 있는 주다 보니까 쉽게 장을 흔들 수 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죠? 일봉을 보고 손절은 여기다 걸고 1번일 때도 급등했고요. 2번일 때도 손절 다 잡아드렸어요. 지금은요. 3번 구간이잖아요. 여기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단타하고 싶으면 여기다 손절하고 여기다 걸면 된다. 근데 지금은 사면 안 되는 구간에 가장 리스크가 높은 구간이에요. 1번 월봉 끝나간다. 2번 금리에 대한 미지수 0.25에 대해서 지금 98%까지 나왔는데요. 거의 이거는 확정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변동성에 대한 이슈 그리고 선물에 대한 만기 옵션 다 걸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베팅하는 거는 너무 무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잡고 들어가서 가져가는 건 좋은데 지금 사는 거는 저는 진짜 비추천해요. 제가 1번이든 2번이든 손절 잡고 잡으면 괜찮다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일본이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이제부터는 하락으로 돌릴 추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워낙 높아요. 지금 보시면요. 주봉만 보더라도 봉이 상승하는 봉이었다가 지금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봉이 작고 커지고 하면서 봉이 점점 커지는 형태가 아니라 작아지는 형태가 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이 점점 소멸하고 있고요. 점점 상승하는 봉이 아니라 조정하는 봉의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큰 봉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봉은 조정을 맞을 확률이 높은 주에 해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지금 하락이 마이너스 1%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근데 일봉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오늘 일봉이 음봉으로 끝나야 내일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더 세질 것 같고 위로 급등을 하면 상승장으로 열릴 것인지 판단하는 기로에 있다는 게 결국 이번 주 정말 늦으면 다음 주인데 저는 이 두 구간 중에는 결국 주봉이 음봉으로 변할 것 같다. 결국 지금부터는 작은 봉이 나오면 안 됐었는데 작은 봉으로 주봉이 끝났고 근데 이 시점에
주봉이 볼린저 밴드도 열려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주봉의 볼린저 밴드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지지가 얼마였죠? 2,561만 원. 현재 2,561만 원까지 조정 와도요. 저는 주봉상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음봉을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매수하기 정말 좋은 구간. 근데 알트로 보면 많이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잡아드린 분은 얼마? 여기 손절. 주봉으로 매수 기다리시는 분들은 여기 구간. 알겠죠? 일봉은 손절, 주봉은 매수. 너무 쉽습니다. 이거 따라만 하셔도. 이렇게 매수 매도 전략을 짜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 있죠. 저는 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하락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 보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려요. 저 이 이상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이상 보고 있지 않아요. 오래 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 구간일 때도 이 구간 보고 있지 않다고 했을 때 바닥까지 갔죠. 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이상 보고 있지 않고요. 지금부터 얘네가 어떻게 차트를 만들 건지를 고민해 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5월이면 지금 이슈가 되는 게 결국 2월 2일 날 0.25죠. 금리를 이제 완화로 갈 거냐 종결할 거냐는 픽스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종 얘네가 예상했던 금리 5%까지 픽스를 한다는 건데 이게 언제 떨어지냐가 이제부터 관건이 되는 시점이 올 건데 그 시점이 5월, 6월 이 사이에 저는 걸려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이전까지는 이 바닥까지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주봉상으로 나오는 이 하락 부분 있죠. 이 이상으로는 이 이하로는 가격을 주지 않고요. 주봉으로 조정을 주되 다시 횡보하고 다시 상승을 해서 쌍봉을 만들고 다시 시간을 끌고 5, 6월까지 버틴 다음에 7월 이후, 8월 이후에 이 전과 이후에 매도 포지션을 잘 잡아야 돼요. 7월 이후에는 저는 5%가 떨어지는 금리로 추세가 바뀌면 역사적으로 금리가 최종 금리가 타결이 되고 머무는 기간에 하락은 없었다고 기존 영상에 말씀드렸죠. 근데 반대로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는 시점에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게 마지막 하락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결국 5월, 6월 이전까지는 이 이하까지는 다시 바닥을 줄 가능성은 없대. 이 나왔던 2만 여기까지는 한 번은 가격은 줄 것 같고 이때 나오는 쌍봉을 주는 구간에서 6월 이후로 하락으로 본격되는 최종 금리 타결, 최종 금리 나오고 인하되는 시점이 하락으로 돌리는 구간이다. 이게 저는 이 대하락의 끝이라 보고요. 그러면 가격적인 조정은 끝날 것 같다. 근데 시간적인 조정은 얼마나 주느냐는 이 하락이 코로나 때까지 가느냐 아니면 코로나 이전의 가격까지 이 가격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시간 조정에 대한 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구간은 가격적인 조정이다. 이해하셨죠? 오늘 이것만 복귀하셔도 저는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봉은 뭘 기다리면 된다? 손절을 버티고 이 부분에 손절하시면 되고요. 깨지면 주봉은 여기서 과감한 매수. 그래서 내가 어떤 매수 전략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급등을 하는 게 있더라도 지금 급등이 나오면 무슨 급등이 나와야죠? 제가 이 봉이 나왔을 때 강하게 돌파해야 한다라고 하고 강하게 돌파해야만 상승한다고 했죠. 지금 강하게 돌파의 기준은요. 3,143만 원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지 못하면 이 상승은 이제 마지막 80%까지는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은 급등을 해야만 다음 구간을 노릴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건 좀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일봉의 하락은 본격적인 하락은 일봉이 음봉으로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다음 봉부터 아마 이어져서 장대로 빠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게 될 겁니다. 그때 가격은 여기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정말 오늘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복귀하시면서 이해 안 되시는 것도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운영하시는 텔레그램 잠깐 멈췄다가 들어오시면 제가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징검다리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은 매일 매 시각 대응해드리기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들어오시고요. 결국 연말에만 해도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침체 위험을 더 반영한 후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계기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1월에 주식시장이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시각이 점차 금리가 끝나간다라고 부상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과 2001년 닷컴버블 붕괴 당시의 사례를 참고하면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99년부터 시작된 연준 금리 인상 국면에서 2000년 3월을 정점으로 주식시장의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0년 5월 마지막 금리 인상 전후로 주식시장은 단기 바닥을 지났고 이후 5개월 동안 강하게 올랐습니다. 결국 저희는 지금 이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직전 고점을 회복했고요. 2000년 8월에 마이너스 37%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도 무려 35%가 올랐습니다. 아마 주식시장의 하락 추세를 거의 속일 수 있었던 수준이었던 게 이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상승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락했던 이 시점이 우리는 페이크로 속이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금리 인상 막판 또는 금리 동결 국면에서 주식시장은 연착륙 기대를 바탕으로 꽤 강한 반등을 나타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피날레입니다. 그 다음은 정말 비극으로 역사가 나왔습니다. 이후 수요 지수가 나빠지고 기업 실적들이 악화되면서 주가는 재차 급락을 했고요. 2001년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 국면 내내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나눴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가가 금리가 멈추는 시점에 급등했던 건 지금의 시점이고요. 그게 최종 타결이 되고 빠지는 순간에 금리는 주가는 다시 재반환을 했습니다. 이미 S&P 500이 전고점 수준에 거의 도달한 상황에서 2월 2일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완화적인 뉘앙스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분명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완화적인 뉘앙스를 취하는 이상 또 다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에 효과가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은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는 시점이고요. 하지만 비중을 줄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지금은 주봉상 음봉의 포인트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타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반등, 우리는 그 반등을 먹고 빠지는 그런 코리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봉이 지금 2% 빠지면서 일봉이 거의 죽고 있는데요. 이 봉이 확정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시간을 더 끌고 일봉의 포인트를 끝내고 다음 3차 포인트까지 1P, 2P, 3P까지 차례로 하락이 나오는 포인트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일봉일지, 주봉일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아직 매수하지 않았고 주봉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댓글 통해서 들어오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